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이런 날씨가 과연 며칠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절의 축복 같은 요즘 날씨 마음껏 만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9월 1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로 민원이 제기됐던 동두천 지행역 철도 일부 구간에 오는 11월까지 방음벽이 설치됩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중랑구 면북초등학교 통폐합 문제가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군자역 남북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8년간 이어진 요구는 올 연말에 판가름납니다.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소음으로 시달리던 동두천 지행역 철도 인근 주민들을 위한 방음벽 설치가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외면으로 설치가 안 됐었는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해결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동두천 지행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 지행역 인근은 800가구 3천여 명이 거주하는 다세대 밀집 주택 지역인데요. 예. 전철과 기차 등이 하루 100회 이상 지나갑니다. 하지만 방음 시설은 없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방음벽 설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그 철로 위에서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방음벽에 지주를 심기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이 수시로 운행되고 있는 만큼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의 통제 속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철길 옆이라서 이 소음 공해가 그동안 심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 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까? 네, 제가 철길에서 불과 20m 거리 주택 옥상에서 전철이 지나갈 때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네. 80데시벨을 훌쩍 넘었습니다. 철도 소음 주간 기준이 70데시벨인데 80데시벨은 공사장 인근 소음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하철이 지나갈 때면 집이 울리거나 지진이 날 정도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전 기자, 보통 이 주거지에 철길이 생기면 이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간은 왜 방음벽이 없었던 거죠? 네, 현재 지행역을 보면 한쪽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철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반대편인 동쪽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쪽은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서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동쪽은 공터인 상태에서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늦게나마 이렇게 소음 대책이 마련되어서 반갑긴 한데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방음벽 설치가 꽤나 늦어진 거죠. 이유가 뭡니까? 네, 주민들은 철도시설공단에 꾸준히 소음 대책을 요구해 왔는데요. 공단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설치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철도가 개통됐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며 주택 건설업자에게 공사 책임을 떠넘긴 건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동두천시와 함께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고 권익위가 수차례 현장 조사와 그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마침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 기자 있는 그곳, 이 방음벽 공사로 인해서 그로 인한 소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음벽 설치는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네, 현재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공사가 한창인데요. 현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모두 27억 원을 들여 지행역 동쪽의 1.8km 구간에 높이 2.5m의 방음벽 설치를 오는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동두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였습니다. 지행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도로나 철도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은데 지행역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두천 연결해봤습니다. 택지지구에 인구가 몰리면서 학교 증설이 필요하다는 소식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반대로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학교도 있는데 바로 중랑구 면북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이 소식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통폐합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중랑구 면북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몇 개월 전까지 면북초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통폐합은 하지 않는 거로 가닥이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면북초등학교는 몇 년 전부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2014년에는 학생 수 200명 미만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교육청은 이 면북초등학교를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로 검토해 왔는데요. 지난달 교육부의 재정 투자 심사가 있었습니다. 면북초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부모나 학교 측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내용은 아예 다뤄지지 않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면북초 통폐합과 관련된 사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면북초등학교 통폐합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때문에 언제든 통폐합과 관련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 동안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면북초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고요. 예. 교육청 역시 여전히 면북초를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이나 교육청의 판단 등에 따라서 예. 다시 수면 위로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말은 이 교육당국의 정책과 판단이 중요한 변수라는 건데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에게 6개월 전 그리고 어제도 문의를 해봤는데 네. 이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면북초를 비롯해서 지역 내 몇몇 학교가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대상이긴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것 또한 아니고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지만 면북초 통폐합 문제는 언젠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랑구 면북초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단 해당 학교가 통폐합되는 건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중랑구 연결해봤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는 아직까지 일부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이라 불리는 곳인데 성북구의회가 이곳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진기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이라 불리는 이곳은 모텔 등에서 쓰이는 가림막으로 입구가 막혀 있고 높은 방음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단절돼 있습니다. 외부와 폐쇄된 이곳의 종사 여성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성매매를 이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또 지원책들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를 그만두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성북구가 교육과 홍보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희망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생계 유지와 주거 이전, 직업 훈련 등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성북구는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여성 인권 단체 등과 TF팀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 추진에 정작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직업 자활도 돕고 이 정착 비용도 지급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전합니다. 죽음으로 생활도전 지키겠다! 보건복지위원장 사퇴부터 여성단체는 물러나라는 내용까지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은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반대하며 집회를 가졌습니다.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집회 측 대표자들과 의원들이 면담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한번 연장을 해. 그리고 제 맘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집회 못 끝납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밝히는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매매 여성 자활 사업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조례안에 제시된 지원책도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처음에 접촉을 할 때는 이렇게 자활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행동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원 체계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속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차후의 미래를 생각해 단지 지금 당장에 한 달에 얼마를 갖다 보조해 준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을 하월곡동 집결지 여성에 한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아리 텍사스촌에 계시는 분들만 불법 성매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국한돼 있다. 또 실태조사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고 용어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국 조례안 상정은 보류된 상태. 수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에 재상정한다는 겁니다.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조례를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한 후에 10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가 되도록 저도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에는 해당 여성들과 의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남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42곳인데 위험시설물과 유관기관 등을 살피며 특히 삼선 남양주시장의 임기 말 레임덕 견제를 위한 철저한 사무감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화도체육문화센터 주차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택했습니다.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해 주차면 59대를 증설했고 총 주차면은 213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설비가 문제입니다. 설비에 고압 가스통이 있는데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도면이 없어가지고 추후에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설계 도면을 보고 시정해야 될 부분 또 위배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구의 로터리도 문제입니다.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면 우회전 차량도 막히게 됩니다. 필요 없는 교통섬은 없애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등 재시공을 주문합니다. 산건위는 행감 준비를 위해 23곳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국장들이 한 5명 정도가 정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도 저희하고 같이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아무래도 우리 시 전체가 좀 내임덕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합니다. 위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핍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궁집도 방문 대상지입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로 궁궐에서 목수와 목재를 보내와 지어 궁집이라 불리고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현재는 무이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궁집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매입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궁집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기부할 때는 또 어떤 조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궁집엔 한옥뿐만 아니라
허드렛 일을 거들던 이들이 거처하던 초가집도 2채가 있습니다. 또 군산시 등에서 전통 한옥을 옮겨와 지은 군산집과 용인집 등 한옥 7채가 더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틀 동안 현장 방문을 하고 오는 11월 21일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군자역 남북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극심한 차량 정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또 한 번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천호대로를 가로질러 건넙니다. 위험천만한 무단 횡단이지만 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군자역 지하보도로 건너면 되지만 8개 출구 어디에도 장애인 리프트나 휠체어 이동로는 없는 탓에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유모차 이용자, 일반 노인들 등 지하보도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 본 사람은 괜찮지만 다리 아픈 사람은 이 계단 하나 올라오려면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여기는 계단이 돼서 못 내려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부터 민원은 시작됐습니다. 광진구는 이때부터 매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군자역 남북 방향에 횡단보도 설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량 정체가 극심해질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것. 현재 광진구는 지난달 다시 한번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지금껏 검토 단계에서 끝났지만 이번엔 정식 심의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는 심의까지는 하실 것 같아요. 심의에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다시 또 검토 중인데요. 심의는 할 거예요. 올해 안으로.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올 연말경 판가름 납니다. 지난 8년간 밀려났던 보행권이냐 아니면 극심한 차량 정체의 방지냐. 경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13일 어제는 C조와 D조 경기가 열렸습니다. 안타 하나, 실책 하나에 울고 웃는 경기였는데요. 먼저 C조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둔촌과 가동의 대결입니다. 결과는 가동이 둔촌을 15대3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가동은 파죽의 4연승을 달리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상대로 가동은 도신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학교 간 시합, 일명 강동구 더비, 둔촌과 길동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C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도곡과 도신의 경기인데요. 결과는 도곡이 8대1로 도신을 꺾었습니다. 도곡초 유재환 선수가 3이닝 1실점 비자책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C조 세 번째 경기인 길동과 방배 대결은 팽팽했습니다. 결과 알아볼까요? 3대2로 길동초가 승리했습니다. 길동의 한결 선수는 2타수 1안타 결승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D조 경기입니다. 갈산과 고명의 대결인데요. 난타전 끝에 갈산이 고명을 11대4로 꺾었습니다. 갈산은 4연승을 달려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C조와 D조 순위 살펴볼까요? C조에선 가동이 4승으로 순위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어서 길동과 방배, 둔촌, 도곡, 도신 순입니다. D조에선 갈산이 4승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시킨 가운데 봉천과 인헌, 고명, 수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D조와 A조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D조의 인헌과 수유초가 예선전 세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A조는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데요. 강남과 효재, 남정과 이수, 중대와 영일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끝으로 100km 강속구를 몸에 맞고도 1루 베이스로 향하는 타자들의 투혼 정신 보시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성동구가 중랑천 살고지에 피크닉장을 개장했습니다. 피크닉장은 행당동 81의 1번지로 살고지 국궁장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구는 이곳을 피크닉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잔디와 칠자화 등을 심고 5개의 그늘막을 두었습니다. 피크닉장은 다음 달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 그늘막만 설치가 가능하고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며 취사 행위는 금지됩니다. 송파구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새로운 도전과 체험을 주제로 북적북적 도서관 나들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송파구 글마루 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서관 층별로 다양한 조별 미션과 행사를 마련해 도서관을 놀이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검색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후다닥 도서 검색 대회, 책에 관한 퀴즈를 마치는 독서 골든벨 등의 미션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도서관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없앴습니다. 특히 관내 공공도서관장과 사서, 새마을 문고 운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시간당 9,211원. 서울시가 어제 밝힌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 마지노선이라면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역시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9,211원도 그림의 떡입니다. 최저와 최소의 사이, 그 얼마 안 될 것 같은 간극에서 근로자들은 또 한 번 차별을 느낍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